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해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거의 파산 선고 기입 등기 말소 관련해서 한번 에피소드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채무자분들도 뭐 이렇게 가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환가 포기한 재산에 대해서 관제인이 미처 깜빡하고 그냥 포기는 했고 폐지가 됐는데 본인도 이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파산 선고 기입 등기가 간혹 말소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조치하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주 드문 사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관제인 초보 시절, 한 2007년, 2008년입니다. 부동산을 환가하는 사건을 이제 맡은 적이 있습니다. 한 건이 전남 구례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 이제 없이 살던 시절이 1970년대에 정부에서 이제 쌀이 모자라서 쌀 생산을 많이 독려했죠. 그러니까 이제 개울가 옆에도 논을 만들었습니다. 그 산골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논이 이제 답이죠, 답. 직접 가보니까 저수지 있고, 뭐 아주 산골은 아니지만 완전한 평야지대는 아니죠, 또 구례가. 어느 정도 이제 산간은 산간이지만 산간하고 이제 평야하고 이제 섞여 있는 지역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산간 지역입니다. 뭐 이렇게 언이죠, 언. 그 저수지도 만들어 놓고 그 예전 어떤 쌀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이 그 딱 보이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토지를 가봤더니 그 논을 가봤더니 거의 개울가 옆입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는 농사를 안 지었죠. 묵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2번 방문을 해서 뭐 그 지역에다가도 좀 내놓고 뭐 친인척도 좀 방문해서 해봤지만 뭐 도저히 그걸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그 채무자분은 신림동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환가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게 2007년인가 그랬으니까 제가 처음 냈을 때 아마 거의 처음 초반기 사건입니다. 2007년에서 2008년인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한 7, 8년 후에. 2010년 이후죠. 13, 14년쯤에 이제 자녀 아드님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 그때 보니까 등기를 말소 등기를 안 해놓은 겁니다. 파산 선고 기입 등기만 내고 쓸모없는 땅이니까 자녀들도 잊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뭔가 상속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시일이 지났어도 그 해당 관제인이 말소를 촉탁을 하면, 법원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면 등기소로 이제 촉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진짜 뭐 워낙 초보라서 뭐 또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고 관제인 직무 편람도 없을 때고 그냥 그야말로 물어물어 할 때죠,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닥치는 대로 이제 처리할 때입니다. 사건도 물론 많지는 않지만 다 그런 식으로 처리했죠. 그래서 법원에 요청하여 말소 촉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관제인이 안 해주면 본인이 직접 해도 돼요. 파산과에 가서 말소 신청 요청서 해갖고 이제 뭐 신청하면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등기소에다가 이거 파산 폐지가 됐고 폐지 결정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폐지가 확정됐으니까 이거 말소를 해라. 기입 등기가 말소가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갖고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5월 11일 정릉초등학교 근처의 건물 매수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알죠. 예전에 제가 직접 정릉초등학교 옆에 가서 그 빌라를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복비도 내고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판 기억이 납니다. 그때 뭐 단독도 7단독인가 그랬죠. 2007년, 8년입니다. 이게 뭔가 또 불길한 예감이 들죠. 뭐 또 촉탁, 말소 등기를 촉탁을 안 했나? 근데 부동산은 매매한 거거든요. 매매했으면은 당연히 그 당시에 압류라든가 말소 촉탁이 다 되니까 매수인이 사가지 그냥 사갈 리가 없잖아요. 뭐지 하면서 당시 그 케이스는 그렇습니다. 채무자가 카드 채무 한 3,700 정도를, 이게 이제 LG 카드였어요. 그 당시 카드 사태 이후로, 이 당시 2007년이니까 이제 카드 사태
카드 채무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때입니다. 1차 파산 대란이 일어났을 때죠. 원금은 한 2천 얼마인데 이자가 한 1,000 몇만 원 돼요. 그래서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나이가 65세 넘은 것으로 기억하고 정릉초등학교에 이제 약간 한 3, 4년 된 신축 빌라입니다. 빌라는 뭐 그 당시부터 그랬지만 좀 바가지 쓰면서 사는 거죠. 잘 어울리질 않죠. 그래서 근처 빌라의 시세를 본인이 1억 1,000인가 1억 2천 정도로 산정해서 그 당시에 보니까 담보대출이 한 8, 9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빚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제 파산을 신청했어요. 어디 뭐 시민단체인지 어디 아니면 무슨 뭐 그 당시에 어디 정당 그런 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고 파산을 신청해라. 뭐 연세도 들고 유일한 재산이 빚덩이인 집이니까 파산을 신청했죠. 근데 이제 그 당시가 2008년 정도니까 2008년도부터 약간 부동산이 오르는 시기였습니다. MB 때죠, MB 때. MB 때 이제 뭐 뉴타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많이 부동산이 들썩들썩했죠. 그때도 기억해요. 부동산이 이제 폭등기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저는 한 1억 3천이라도 받고 빨리 팔았으면 좋겠는데 더 올려라. 그래서 1억 2천, 3천, 4천까지 오르니까 달라붙습니다. 매수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실 연락 왔어요. 1억 4천에 파는 분 있다. 사는 분 있다. 이건 그냥 파는 게 좋겠다. 더 이상 올리면 이제 빌라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1억 4천만 원에 한 2천 정도 더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사 비용까지 주고 왜냐면 그 당시에 1억 4천에 파니까 원금, 카드 대금 다 갚고 채무자한테 500만 원인가 이사 비용 주고 뭐 돈이 남았어요. 한 500만 원이. 그때 이 당시에는 이제 관제인 보수가 따로 없었습니다. 처음에 예납 비용이 이 당시에는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 됐을 거예요. 2, 300. 300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다 퉁치는 거지 뭐 따로 한가 보수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5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한 500 몇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판사님은 이분이 어려우니까 이걸 좀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해봐라. 예,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막상 돌려주려고 하니까 이제 후순위 채권이 있어요. 이자. 파산 선고 이자 있죠. 파산 선고 후에도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했으니 이자가 계속 달라붙었죠. 그게 한 1,000만 원인가 돼요. 그러면 그거를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채권자가 하나입니다. LG카드를 아마 자산 캠코에다가 양도한 것 같아요. 부실채권으로. 캠코에서는 제가 캠코 담당자한테 공문을 보내서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이거 당신들 후순위 채권 포기하고 그냥 채무자 어려우니까 돌려주자. 반환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자기네들 뭐 규정 같은 게 없어서 힘들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 몇 개월 뭐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안 돼서 뭐 판사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최종적으로 후순위 채권도 배당했습니다. 후순위 채권 500 몇만 원 배당하고 뭐 이분은 결국은 이제 나머지 면책됐겠죠. 이자 한 500만 원. 그래서 채권자 캠프가 남은 돈 전액 변제를 요구하여 후순위 채권의 일부를 배당했습니다. 한 1,000에 500 정도 배당한 것 같아요. 이 후순위 채권을 배당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법인 파산 책을 읽다 보면 그 밑에 무슨 종금 사건인가 그게 나옵니다. 그때 후순위 채권 법인 파산에서 전액 변제한 케이스가 각주에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에서도 간혹 드물게는 나오죠. 채무자가 뭔가 착오로 그렇죠? 아니면 채권이 중간에 소멸됐다든지. 아무튼 판사님의 의중은 참 훌륭하신 분이죠. 남은 돈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서 뭐 월세방이라도 얻을 정도로 라는 취지였습니다만 뭐 채권자의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사비 정도는 그래도 챙겨줬습니다. 500 정도 준 것 같아요. 500인가 300. 500 정도 준 것 같아요. 그때 한 1,000만 원 정도가 남으니까. 아무튼 당시 정릉초등학교입니다. 성북구에 있는 정릉초등학교까지 직접 방문하여
공인중개사 복비를 그 당시 한 70 줬나요? 기억나네요. 이것도 재단 채권입니다. 복비까지 지급하고 매각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화가 오니 혹시 뭐 등기와 관련해서 내가 잘못한 게 있나 하고 좀 찝찝했었죠. 나중에 이제 등기부를 찾아보니까 이상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관제인이 관리처분권을 갖고 이 박모 씨라는 그 아주머니한테 이제 매각을 한 겁니다. 근데 등기부에 매매로 돼 있고 대의자 관제인 이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서초동 제 주소가 나오고 대의원이 파상 관제인이 돼 있는 겁니다. 매수인이 대의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이번에도 파는데 지장이 있을까 전화하는 듯 합니다. 근데 내 이름이 남아 있으니까 그건 전혀 문제 안 된다. 공인중개사 설득을 해서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넘어갔습니다. 가압류와 파산 선고 등기, 국세 압류 이런 건 다 말소가 됐습니다. 제가 그때 성북구청에 가서도 재단 채권 직접 이분 채무자 그 발급 관제인 신분증 내고 그 조사한 기억나요. 그래서 아마 몇십만 원 냈을 거예요. 재단 채권. 그렇죠. 성북세무서입니다. 성북세무서도 가고 성북구청에도 갔을 거예요. 하여튼 그때는 뭐 초반이니까 이것저것 경험 삼아 다 다녔죠. 지금이야 이제 뭐 굳이 이렇게 안 하고 그 전화로 성북세무서에다가 채무자 누구누구인데 관제인인데 뭐 좀 체납 내역 알려주십시오. 그죠? 그 다음에 성북구청에다가 그렇게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채무자를 직접 보내죠. 4대 보험도 직접 보내고요. 이제 저 시절에는 모든 것이 처음이죠. 확립된 교재도 없었습니다. 다 그냥 법인 파산책 딸랑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보고 관제인 보고서도 법인 거를 그대로 기준으로 했죠. 등기도 당시에 아마 법무사를 시켰는지 이제 아마 아는 법무사를 통해서 했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 매수인이 했을 거예요. 매수인. 그 박모 씨라는 아주머니 보통 등기는 매수인이 하잖아요. 그분 법무사가 이렇게 이제 기재한 거죠. 관제인이 매도인이고 이제 채무자를 대리는 아니고 대리해서 한 걸로 본 것 같아요. 그분이. 근데 매수인의 대리로 돼 있어요. 그것도 이상하죠. 그것도 좀 짝짝이로 돼 있죠. 좀 반대로 돼 있죠. 아무튼 그 등기는 저희가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저 등기는 항상 매수인이 하죠. 부동산 살 때도 그 아주머니의 법무사님이 이제 아마 했는데 이걸 관제인이 아마 관제 사건으로 매각하는 등기를 처음 하니까 뭐 이제 그렇게 기재를 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번에 보고 처음 알았어요. 제가 왜 매수인의 대의원인을 저를 거기다 갖다가 이렇게 기재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매수는 매수인인데 관제인이 대의 형식으로 등기를 하단. 좀 이상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주머니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많이 오르지 않았냐고 했으니까 등기부에 이제 2008년부터는 실거래가 적용됐죠. 1억 4천만 원 딱 찍혀 있죠. 근데 지금 뭐 2억 7천에 이제 팔려고 한다. 그러니까 2배 정도 뛰었죠. 뭐 이때 아파트 같은 거는 말도 못하죠. 뭐 강북도 아파트가 지금 한 10억 평균 가니까 이때 이 아주머니도 만약에 정릉 쪽에 있는 아파트를 한 3, 4억짜리 샀으면 그렇죠? 지금 뭐 결국은 이게 뭐 억지로 되나요? 그때 이분이 아마 이 정도 되는 그 수준의 경제력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뭐 다 빌라를 사는 거지 뭐 아파트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대의 등기로 돼 있다는 게 뭐 잘못된 것 같지만 그 당시로서는 뭐 관제 업무가 사실상 개인 파산 관제인이 2007년부터 그 전에도 이제 조금 있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양성을 한 건 2007년이죠. 1기죠, 1기 사실상. 각 재판부별로 한 2~3명 충원해서 쭉 한 다음에 7년, 8년, 9년 한 3, 4년 하다가 2010년에 이제 관제인단을 구성을 했고 이제 기존하고 다시 뽑아서 30명으로 딱 출발해서 그때 막 이제 뭐 세미나도 하고 그쵸? 하다가 말았지만 관제인단 총무도 뽑고 의견도 교환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상하반기 간담회 하고 11년도에 다시 70명으로 늘렸다가 1년 만에 다시 또
35명으로 줄이고, 그리고 이제 12년도에 새로운 제도, 지금 그 14종 요구하는 거 있죠. 전면적으로 이제 관제인 다 선임하고 30만 원으로 낮추고, 그때는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29개로 다시 줄였죠. 지금 다시 14개로 줄였죠. 그 다음에 이제 2년 단위로 뭐 조금씩 교체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2021년이죠. 그래서 온 겁니다. 이 당시에 등기부를 제가 띄워보니까 2008년도에 2008년 6월에 아마 한 걸 보니까 제가 처음 된 건 2007년이니까 좀 1년 지나서 이게 7단독 사건으로 기억납니다. 아무튼 이런 등기와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관제인이나 보조인이 한번 참조 삼아 늘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